퇴직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내가 만났던 62세의 강 선배님이 한숨을 쉬며 꺼낸 말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 마치고 저녁엔 부하 직원 야근 챙기고 주말엔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치고 그렇게 35년을 달려왔다. 이제는 내 시간, 내 삶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더 답답해지고 무력감이 몰려왔단다. 아니, 나를 괴롭힌 건 회사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었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퇴직 후 무너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다. 그들을 주저앉힌 건 경제적 문제도 건강도 외로움도 맞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사례 1. 60세 최 부장님의 좌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최 부장님은 퇴직 후 1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사모님이 장을 보자고 해도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전부 거절했다. 집에서 TV만 보며 난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의 계좌에는 퇴직금과 2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들어왔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장 굶거나 쫓겨날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다. 사실 35년을 일한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정체성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이름표가 사라졌다. 그의 무너짐을 만든 건 경제적 공포가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인식이었다. 사례 2. 58세 이미자 씨의 후에 퇴직 후엔 부부만 남는다더니. 이미자 씨는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고 58세에 희망퇴직을 했다. 늘 바쁜 남편과 교대 근무를 하며 살았기에 퇴직 후엔 둘이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하며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남편과 부딪히기만 했다.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니까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냥 가사 도우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퇴직 후 무너진 내 마음을 보듬어줄 사람도 행복을 채워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뿐이구나 하고. 사례 3. 63세 정 사장님의 분노. 퇴직 후 사기를 당하다. 정 사장님은 퇴직 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안정적이고 수익 좋은 투자에 5억 원을 넣었다. 처음 3개월은 매달 200만 원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런데 6개월 차부터 연락이 끊겼다. 그 투자 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대표는 해외로 도망갔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자존심도 상하고 가족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퇴직 후 무너진 그의 진짜 이유는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판단 부족 그리고 외로움이었다. 그는 나는 사업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쉽게 당할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쉬우면서도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퇴직 후엔 특히 경제적 불안을 달래줄 달콤한 말에 더 쉽게 흔들린다. 퇴직 후 무너지는 진짜 이유.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퇴직 후 무너뜨린 건 돈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존감, 불안, 허영심, 외로움이었다. 나는 5070대 퇴직자들을 상담하며 늘 느낀다. 사람들은 퇴직 후를 두려워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 관계 변화, 건강 약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결국 자신이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퇴직 후 삶은 무너진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법. 퇴직 전부터 자기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부장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러나 직급, 직장,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다.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직업이 아닌 가치, 성향, 기여도로 정의해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다. 하처럼 말이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건 무료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력과 정신력이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주 1회 이상 누군가와의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관계가 은퇴자의 우울증 위험을 3050%까지 낮춘다고 한다.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없애려면 작은 일이라도 직접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투자나 퇴직금 굴리기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020만 원이라도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준다. 강의, 글쓰기, 배달, 재능 기부, 강사 등 무엇이든 좋다. 내가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자존감을 지켜준다. 결국 이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법. 퇴직 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당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쓸모없다 여기고,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불안, 허영, 무력감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은 경제적 준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리가 먼저다. 이제껏 일로만 평가받아온 나를, 이름 없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퇴직 후의 삶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자. 아침 산책, 봉사활동 신청, 온라인 강의 듣기,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쇼츠 제작, 무엇이든 좋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나다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앞서 말씀드린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핵심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사례, 수치, 팁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 퇴직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자. 퇴직 후 가장 흔한 불안 중 하나는 돈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중 약 60%가 경제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인데, 단순히 돈을 모은다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쓸지에 대한 플랜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지만 5년을 늦게 받을 경우 연간 최대 7.2%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즉 70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이 최대 36% 증가하니 늦게 받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죠. 또한 은퇴 후 지출 예상표를 만들어 보세요. 월 생활비, 예상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해 보면 실제 필요한 자금을 훨씬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300만 원대 초반인데 의료비와 여가비가 포함되면 400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작은 수입이라도 직접 만들어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 퇴직자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벌어보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자신이 직접 버는 돈이 있다는 건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는 분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040%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한 사례로 65세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집 근처 도서관에서 주 2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반면 경제적 압박감으로 무리한 투자나 사기에 빠지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의심하고 반드시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에서만 거래하라고 조언합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가장 큰 자산. 퇴직 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퇴직 초기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없는 분들이 많아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작은 목표라도 세워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편 식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이 커져요. 하루 최소 1.01 20kg 체중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60kg인 사람은 하루 60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죠. 4.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재설정. 퇴직 후 가장 고통스러운 변화 중 하나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일터에서 만난 동료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최대 2배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학습 모임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60대 이상이 주로 참여하는 시니어 봉사단이나 노인 대학 프로그램은 이런 관계망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중요한데 퇴직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공간 존중과 소통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주 1회 이상 부부가 함께 산책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관계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5. 정신건강관리, 전문 도움 망설이지 말자. 퇴직 후 무기력, 우울, 불안 증상은 흔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해집니다. 최근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해요. 요즘은 보건소나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 요가, 심리상담 앱 등 다양한 셀프케어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는 게 좋아요. 6. 작은 목표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기. 퇴직 후 막막한 마음이 들 때 하루에 10분 책 읽기, 매일 20분 걷기, 매주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 자존감 회복과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시도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나이 탓도 운명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핵심이죠. 오늘 알려드린 경제, 건강, 관계, 정신 영역별 실용 팁을 참고해 나만의 퇴직 후 삶을 탄탄하게 설계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년, 5년 후 여러분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